한국에 거주하며 해외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는 외국인들, 바로 특파원이죠. 최근 영국의 한 외신 기자가 한국을 떠나고 중국으로 향한 뒤 남긴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만족했던 그녀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으로 발령받아 눈물을 머금고 한국을 떠났는데요. 최근 그녀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네티즌들이 서울로 돌아오라고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I can remember saying to people, I'm going to South Korea, how exciting. Where, it's next to North Korea. Now, if you say South Korea, Parasite, BTS, Blackpink. Oh, and by the way, I've learned a few words of Korean. 현재 한국의 외신 기자는 추산으로 300명이 넘습니다. 과거 올림픽이나 정상회담 때나 잠깐 오던 외신 기자들은 세계의 관심이 한국으로 쏠리자 아예 한국에 눌러앉아 취재 경쟁에 뛰어든 것인데요. 미국 최고의 언론인 뉴욕타임스 역시 향후 5년, 10년, 20년을 생각했을 때 서울이 뉴스의 중심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에서 큰 야망이 있고 서울 사무소는 이 야망의 표현이다. 라고 말하며 아시아 본부를 홍콩에서 서울로 이전하며 당찬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점점 달아오르는 요즘, 그 중에서 로라 비컨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특파원 중 한 명일 것입니다. BBC 기자로 수십 년간 일해온 베테랑인 그녀는 미국 대선을 취재하며 스타덤에 올랐고 서울 특파원이자 BBC 한국 지사장으로 발령받은 후로는 한국의 팬을 자처하며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했죠. 그녀와 한국의 인연은 참 각별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처음 접하는 K-문화 때문이 아니라 일 때문에 왔다가 한국에 푹 빠진 것이죠. 그녀가 한국에 있으며 논란, 재미난 일화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밝힌 한국에서 가장 놀란 점은 취재차 갔던 속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라는 지갑을 잃어버렸고 당연히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녀가 사는 영국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못 찾는 것은 물론이고 길 가다가도 멀쩡한 지갑이 소매치기 당할 수 있는 치안의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내 지갑은 여기서 끝이군 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녀의 지갑은 어여쁘게 포장까지 되어서 고스란히 돌아오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갑만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갑에 있던 돈과 귀중품까지 모두 그대로 돌아왔죠. 더욱 재미난 것은 과자 박스로 무심한 듯 둘둘 말아 포장된 모습이었는데요. 택배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별것 아니니 신경 쓰지 말고 전해주라 라고 말한 것처럼 츤데레 같은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로라는 너무 놀라 트위터에 이 사연을 올리고 영국인들은 말도 안 된다며 리트윗을 해가며 난리가 났었죠. 그녀는 한국인 특유의 친절함에도 홀딱 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친절하며 외국인인 자신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대해줘요. 세계에서 가장 공평한 민족일걸요? 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말이죠. 한국이야말로 이방인에게 편견이 없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민족이라고 평가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한국에서 등산을 즐기기로 유명했는데요. 어느 산을 가더라도 정겹게 음식을 나눠주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 크게 감동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재미난 일화 말고도 베테랑 기자인 그녀는 프로다운 모습으로 한국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한국의 방역 수준, 특히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 놀라운 기사들을 쏟아냈죠. K-방역의 훌륭함에 대한 심도 깊은 기사도 빼놓을 수 없겠죠. 코로나 초기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 지역을 취재하고 돌아오던 그녀는 이상하게 걱정스러운 기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과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코로나도 한국도 한국의 방역 체계도 잘 몰랐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한국의 방역 수준을 경험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먼저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개발해 의료진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것은 물론이고 가능한 많은 시민을 검사하고 빠르게 알려주기 위한 문자 알림 체계 등 당시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하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무료였던 것은 물론이고요. 그녀는 일부 국내 언론과 설전을 벌이면서까지 한국의 코로나 대응 능력을 지켜 세우며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라며 여러 차례 특집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 가슴 깊이 존경한다며 그야말로 찬사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외신에서는 한국인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며 감탄합니다. 또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권력자에게 책임을 물어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들의 높은 시민의식은 바로 민주주의로부터 비롯된 자율성이다 라며 근거를 대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녀가 중국으로 향합니다. 중국은 한 차례 BBC 기자를 사실상 추방하듯 밀어낸 전적이 있어 굉장히 중요하고도 위험한 취재국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번 정부 입장을 받아 적지 않으면 일상 곳곳에 사법경찰이 따라다니는 등 협박하는 일을 일삼아왔기 때문이죠. 요즘 중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외국계 기업의 주재원들이 중국과 홍콩을 속속 벗어나는 한편 중국 내 특파원들의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언론 특파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매체에서 내보내는 내용만 받아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언론이 추구하는 객관적이고 신속한 보도는 달성할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극단적인 상황만 아니라면 특파원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외신 탄압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외 매체가 특파원 철수를 고민하는 건 꽤 드문 일입니다. 중국 정부와 특히 나를 세우며 공방을 펼치는 매체가 바로 영국 공영방송 BBC입니다. 중국과 BBC의 갈등은 한 기자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이었던 존 서드워스는 중국 정부가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던 치부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였죠. 9년간 중국에 거주하며 신장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온 그는 언론인상을 수차례 받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기자였는데요. 중국에서의 서드워스의 일상은 끔찍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중국 사법경찰이 그와 가족을 따라다니며 감시한 것은 물론이고 취재를 하려고 할 때마다 중국 정부가 협박했기 때문이죠. 신상의 위협을 느낀 그는 결국 대만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BBC는 성명서를 통해 서드워스의 보도가 자랑스러우며 그가 중국을 떠난 뒤에도 중국 특파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로라 비커 역시 그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방역을 칭찬한 그녀는 그 나라에서는 정반대로 지도층의 무능한 대응을 신랄하게 비판하다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인데요. 이에 중국 외신기자협회는 부당하다며 항의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중국 내의 환경, 인권, 경제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을 취재할 때마다 절대 보도할 수 없다며 회방을 놓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하죠. 그녀는 SNS를 통해 아직까지 물리적 제재는 없었지만 언제든 다른 나라 기자들이 당한 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두렵다고 말하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언론 탄압이 없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정치 발언도 서슴없이 한다. 하지만 여기는 180도 다르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녀 역시 이런 상황을 모르고 간 것은 아니지만 막상 마주하니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죠.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마음이 참 아픈데요. 로라 비커가 하루빨리 그 나라를 탈출해 좀 더 안정적인 곳에서 생활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사하게 로라 비커를 한국에서 볼 수 있길 기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한국을 떠나기 전 남겼던 영상을 보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It really has been an honor and a privilege to be with you for the last few years. It's never going to be farewell. I will come back to Korea and I will miss you all hugely.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